7강 수업을 시작하겠습니다. 7강에서는 함수의 기본적인 내용에 대해서 다루겠습니다. 먼저 함수는 우리 원하는 특정한 작업을 수행하는 독립된 프로그램 언어 단위, 프로그램 단위를 우리는 함수다 이렇게 한다. 여기 이제 예를 보면 국수 기기가 있는데 물과 밀가루가 입력이 들어가면 여기서 국수 기기가 어떠한 과정을 거쳐 가지고 국수가 이제 배출된다. 이제 이런 걸 얘기할 때 이 박스, 블랙박스 이것이 함수다는 거죠. 그래서 함수는 안에 당연히 프로그램 단위이기 때문에 프로그램 코드가 있겠지만 결국 입력이 적절하게 들어가고 그 다음에 그 입력 값에 따라서 출력 값이 달리 나오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 프로그램 단위가 함수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어요. 자, 결국 C 프로그램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함수의 집합이다. 그래서 실제로는 C 프로그램은 하나 이상의 여러 함수로 구성되어 있는 것이 C 프로그램이다. 그래서 이미 우리가 계속 해왔지만 메인이라고 하는 것도 이미 정의된 특수한 하나의 함수다. 그리고 우리는 C에서는 항상 이 메인 함수에서 프로그램이 시작된다. 그래서 메인 이외에 다른 함수들이 또 있을 텐데 그 함수들은 바로 메인에서 직접적으로 그 함수를 호출하거나 혹은 그 함수를 호출한 그 함수가 다시 또 다른 함수를 호출함으로써 간접적으로 호출할 수도 있고 직접적으로 바로 호출할 수도 있고 그래서 결국은 C 프로그램이라고 하는 것은 함수들의 집합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다 이거죠. 자, 그러면 프로그램의 실행은 메인 함수의 첫 줄에서부터 시작해서 마지막 줄까지 쭉 가면서 실행을 하는데 그 사이에 함수 호출하는 것이 있으면 그 함수 호출하는 부분으로 가서 그 함수에 대해서 실행을 하고 다시 그 줄로 되돌아와서 다시 계속 밑으로 이어지면서 실행하는 방식으로 되어 있다 이거죠. 자, 그럼 함수는 어떻게 만드느냐? 함수를 만들 때는 이렇게 세 가지가 필요해요. 함수 선언, 함수 호출, 함수 정의 이렇게 세 가지가 있어야 된다. 그래서 하나의 응용 프로그램은 하나의 메인 함수와 여러 개의 다른 함수로 구성되고 또 그 여러 함수들이 하나의 파일 안에 다 들을 수도 있고 아니면 여러 소스 파일에 나누어 가지고 따로 관리가 될 수도 있다. 그죠? 자, 그래서 여기에 얘가 있는데 샵 include standard IO점 헤더 파일이 있고 여기에 이제 우리 지금까지 보지 못했던 뭐 이런 것이 있어요. 얘는 이제 add라고 하는 우리가 변수를 하나 만약에 n이라는 변수를 쓰고 싶으면 그냥 쓰는 게 아니라 그 전에 타입을 해서 n은 인테자 변수야 이렇게 이제 우리가 미리 선언을 하고 그 다음 밑에서 n은 5 이렇게 하죠. 그것처럼 이러한 것처럼 이 변수나 혹은 함수 이름 이런 것들 우리는 전부 다 아이덴티파이어라고 그랬는데 이 C 프로그램에서 이미 이렇게 사용하겠다라고 이렇게 예약해 놓은 reserved word 혹은 키워드를 제외한 모든 것들은 다 아이덴티파이어인데 그 아이덴티파이어 중에 대표적인 것이 바로 변수와 함수 이름이에요. 그래서 함수도 중간에 뭐 여기처럼 add라고 하는 함수가 있으면 이 함수가 도대체 갑자기 변수인지 아니면 갑자기 add라는 게 어디서 나왔는지 모르기 때문에 미리 사용하기 전에 여 위에다가 이렇게 add라고 하는 것은 함수예요 라고 이렇게 미리 선언을 하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함수 선언이라고 하고 이 함수 선언의 형태는 우리 변수 선언하는 것처럼 앞에 타입이 있고 이 함수의 결과가 인테저다 라고 하는 것이 있고 그 다음에 이 함수의 아까 이 파라메타가
인자가 여러 개가 들어가는데 입력으로 그 입력되는 것들에 대한 타입들을 정의를 해서 여기 하나의 문장이니까 여기 세미콜론을 넣어가지고 한 문장을 완성하는 거. 근데 여기서 얘가 함수인지 변수인지는 변수는 여기 갈로가 없죠. 근데 이 함수는 항상 갈로가 있어요. 그래서 이 갈로와 갈로 닫기, 그 다음에 함수 이름 add 이렇게 해서 세미콜론 하면 얘가 함수인데 add라고 하는 함수인데 얘는 입력으로는 인테자 2개가 들어가고 결과는 인테자로 결과를 낸다. 이렇게 이제 선언을 하는 것을 우리는 이제 함수 프로토타입이라고 그래요. 함수 원형. 이걸 우리가 펑션 프로토타입. 그래서 이 펑션 프로토타입을 미리 다 정의를 해야지 우리는 함수를 실제 본문에서 쓸 수가 있다. 변수를 우리가 미리 사용하기 전에 선언하듯이 C는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결과를 결국 사용하려면 또 다른 어떤 특정 변수에다가 넣어야 되겠죠. 그래서 sum이라고 하는 변수가 미리 선언되어 있겠죠, 위에. 그래서 이제 그것을 쓰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것을 메인의 첫 줄부터 쭉 수행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add라고 하는 것이 변수 2개의 파라미터가 인자가 들어가 있는 그러한 함수야라고 위에 선언을 했지만, 그럼 실제로 호출을 하면 이 add라고 하는 것이 어딘가에 구현이 되어 있어야겠죠. 구현. 그래서 이게 위에 있는 것은 함수의 선언이고 밑에 있는 것은 구현. 실제로 구현된 걸 우리가 이 definition이라고 그렇게 function definition. 위에 그 선언은 declaration. 밑에 것은 definition. 그래서 이제 함수를 정의하는 것과 선언하는 것, declare 하는 것. 그래서 실제로 구현된 부분은 여기 add라고 하는 애는 결국 메인하고 비슷하게 입력을 받아가지고 여기서 어떤 특정 코드를 통해서 어떤 값을 우리가 return 하는 거죠. return하면 그 결과 값을 여기 sum에서 사용하는 거죠. 그래서 실행하는 것이 메인의 첫 줄부터 쭉 수행되다가 함수가 있으면 그 함수를 가져가서 여기서 실행되는 거죠. 이걸 우리가 함수 콜이라고 그러죠. 함수 콜, 함수 호출, 함수의 호출. 호출하고 그 다음에 return하면 다시 그 값이 반환돼 가지고 여기로 오죠. 그러면 이 sum의 이 add의 결과가 sum에 이렇게 저장이 되겠죠. 그 다음 subtract라는 게 있으면 다시 또 함수 콜 해가지고 이 subtract라고 하는 것에 와서 쭉 수행되고 return 하면 다시 들어가가지고 여기서 그 결과가 diff라고 하는 것에 저장이 되겠죠. 자, 이럴 때 우리는 이제 이런 함수들을 다른 파일에 저장할 수도 있겠어요. 그래서 여기는 A.C에 다 들어있지만 이거는 소스 파일 B.C에다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저장을 할 수가 있겠다. 그래서 각각 함수들을 같은 파일 안에 넣을 수도 있고 이렇게 분리해서 다른 파일에 넣을 수도 있겠어요. 그래서 이런 일련의 과정들이 바로 함수들의 선은 함수들을 호출하고 또 함수들을 정의하고 이런 그 함수들로 모든 C 프로그래밍은 이루어져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어요. 자, 근데 함수는 이렇게 크게 시스템 정의 함수와 사용자 정의 함수로 구분이 된다. 자, 시스템 정의 함수는 우리가 다른 말로 라이브러리라고 그렇게 얘기해요. 라이브러리 함수. 그러니까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프로그래밍을 할 때 굉장히 많은 함수들을 이미 여러 사람들이 이것도 필요해 저것도 필요해 가지고 여러 가지 것들을 많이 만들어 놓으면 그럼 그걸 우리가 같이 공유하면 되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우리가 라이브러리 함수라고 하고, 내 개인이 필요해서 자신이 만든 함수, 그런 것들 우리가 사용자 함수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 그래서 프로그램은 기본적으로 메인도 다 자신이 만든 함수죠. 그래서 자신이 만든 함수들이 있고 그 다음에 이미 만들어 놓은 거, 예를 들면 이제 우리 이미 하고 있는 printf,
뭐 이런 것들은 라이브러리에 있는 시스템 라이브러리 함수예요. 자, 그런데 그러면 우리가 프로그램에서는 어떠한 것이든 키워드를 제외한 모든 것들은 다 아이덴티파이어로 미리 선언이 되어 있어야 되는데, 그래서 printf라는 말이 나오면 얘가 뭔지 모르죠. 그래서 이 printf는 함수 프로토타입이 요런 모양이야, 이게 파라미터가 뭐가 들어가고 결과가 뭐야, 이렇게 되어 있는 요런 것들을 미리 정의해 놓은 정의가 아니라 선언해 놓은 그 함수 프로토타입을 바로 이 라이브러리 함수의 헤드 파일에 정의가 되어 있어서 우리는 이제 그것을 샵 include 해가지고 이제 얘를 헤드 파일을 include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include가 필요한 거예요. 자, 그럼 함수는 문제 해결에 아주 좋은 방법 중에 하나예요. 왜냐하면 주어진 문제가 있으면 그 주어진 문제를 작은 문제로 나누고 그 작은 문제들을 각각 하나씩 함수로 나눠 가지고 함수로 구현을 함으로써 큰 문제를 해결할 때 이렇게 작은 문제를 나눠 가지고 해결한다. 이런 걸 우리가 divide and conquer. 그러니까 나눠 가지고 그 다음에 정복한다 이죠. 그래서 divide and conquer 메소드라고 일반적으로 해요. 그래서 큰 문제가 있으면 그걸 잘게 나누고 그 다음에 각각의 작은 문제들에 대해서 나눠 가지고 문제를 푸는 것을 우리는 divide and conquer라고 한다 이죠. 이게 divide and conquer. 자, 그래서 함수 이용을 하면 어떤 장점이 있는가? 함수로 구성된 프로그램은 함수 단위로 구성되어 있고 그럼으로써 하나하나 읽기 쉽고 이해하기 쉽다, 그죠? 그리고 또 여러 정의된 함수들은 여러 번 호출이 가능하기 때문에 실제로 함수를 사용하지 않으면 소스를 계속 중복해서 넣어야 되는데 실제로 그 소스에 중복되는 것을 함수 이름 하나만으로 호출함으로써 아주 프로그램의 실제 그 리스트를 많이 줄일 수 있는 효과가 있겠어요. 그래서 이러한 형태로 프로그래밍하는 그 방법을 우리는 모듈러 프로그램 혹은 스트럭처드 프로그램, 이렇게 어떤 문제가 있으면 그것을 여러 개의 어떤 작은 모듈로 만들어 가지고 그렇게 어떤 문제를 풀도록 하는 그러한 프로그래밍 기법을 우리는 모듈러 프로그래밍 혹은 스트럭처드 프로그래밍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C는 바로 이러한 모듈러 프로그래밍과 스트럭처드 프로그래밍의 개념을 최대한 많이 잘 활용해서 프로그래밍을 하면 전체 것들에 대해서 이런 함수 이용의 장점을 그대로 가져올 수가 있겠다 이거죠. 그 다음에는 이제 그 아주 한번 고민해 가지고 잘 구현된 함수가 있으면 이것은 꼭 라이브러리 함수처럼 모든 C 프로그래밍 하는 사람들이 다 같이 참조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어떤 같이 코어하는 그룹 사람들도 이용할 수 있고, 혹은 여러분도 한번 잘 만들어 가지고 파일로 만들어 놓으면 그 파일을 여러분이 또 가져와서 언제든지 비슷한 형태의 작업을 할 때는 그 함수를 호출함으로써 여러분 스스로가 여러분 내부적으로 라이브러리 함수 같이 만들어 가지고 계속 쓸 수가 있겠다, 그죠? 그래서 이러한 어떤 함수 중심의 구조화된 스트럭처드 프로그래밍 방식을 우리는 또 다른 말로는 이제 절차적 프로그래밍, 프로시저럴 프로그래밍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자, 여기에 이제 예제가 있는데 이 예제 코드를 직접 한번 그 코드를 보면서 설명을 좀 해볼게요. 자, 여기에
지금 이 예제는 표준 입력으로 값을 하나 읽은 후에 1부터 그 표준 입력된 값까지를 어떨 때는 다 더하고 합을 구하고 1부터 만약 n까지 합을 구하고 어떨 경우에는 1부터 n까지 곱하고 이제 이렇게 하는 그러한 이제 것을 우리가 만들려고 해요. 그래서 먼저 여기서 1부터 n까지의 합을 출력하는데 n이 홀수이면 짝수이면 1부터 n까지 합을 출력하고 n이 홀수면 홀수이면 1부터 n까지의 곱을 출력하는 를 만들어 보자. 자, 그러면 먼저 인테저 n을 하나 받아 가지고 자, printf 해 가지고 양의 정수를 하나 입력하세요 하고 여기 스페이스를 하나 해야 된다 그랬어요. 프롬프트죠 이게. 자, 그럼 scanf 해 가지고 %d n을 하나 입력을 받죠. 그래서 요거는 이제 표준 입력으로 정수를 읽기 표준 입력으로 정수 읽기 해서 사용자의 입력을 통해서 변수에 저장하죠. 자, 그 다음에는 짝수 홀수를 구분하려고 해요. 구분하는 방법은 2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1이면 나머지가 나오면 홀수고 나머지가 0이면 짝수죠.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만 하면 얘는 얘가 홀수라는 이야기예요. 홀수. 알겠죠? 홀수. 그 다음에 else. 얘는 짝수죠. 자, 그러면 홀수든 짝수든 어쨌든 이게 이제 결과 리절트가 있어야 되니까 인테저 리절트라는 것이 있어야 되겠어요. 이거. 자, 근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게 1부터 n까지 곱해가지고 하면 굉장히 큰 값이니까 우린 여기서는 이제 long이라고 그렇게 선을 했어요. 실제로는 뭐 인테저나 long이나 사이즈는 똑같은데 실제 시스템 많은 시스템에서는 훨씬 더 큰 시스템으로 가면 차이가 날 수 있기 때문에 개념적으로는 이제 long으로 했어요. 자, 그럼 홀수면 어떻게 해요? 홀수면은 곱을 구해야 되죠. 곱을 구려면 우리가 리절트에다가 먼저 1을 넣어야 되죠. 그래서 곱해야 되니까 하나도 안 곱했을 때는 1이 있어야지 곱하면서 계속 되는데 만약 리절트에 0을 넣으면 얘가 곱하면 계속 0 되죠. 그래서 리절트에 1을 넣고 자, for i는 i 하면 이제 인트 여기에 i도 들어가야 되겠어요. 자, for i는 1부터 n 근데 n을 포함해야 되죠. n까지를 곱해야 되니까 i를 1씩 증가시키면서 리절트에는 i를 곱하자. 자, 만약에 짝수면 더하는 거니까 리절트는 처음에 0을 두고 for i는 1부터 i가 n까지 i를 1씩 증가시키면서 리절트에는 i를 더하자. 그 다음에 print f 해서
여기에 자 %2d부터 %3d까지의 이게 합인지 곱인지 모르니까 %s 곱은 합은 %3d입니다. 하고 뉴라인. 자, 그 다음에 여기에 뭘 넣어야 되는가 하면 첫 번째는 어디서부터 1부터 어디까지 n까지. 그 다음에 %s는 만약에 n 모드 2가 똑같이 적으면 돼요. 그러면 참이면 곱이죠. 그러면 곱 아니면 합 하고 그 다음에 결과는 리절트에 있겠죠. 그죠? 자, 이렇게 해서 구했어요. 자, 그러면 한번 실행을 시켜볼까요? 이게 리절트가 롱이기 때문에 %3 LD라고 해야 되네요. 롱이니까. 그럼 다시 스탑하고 다시 실행시켜 볼게요. 자, 그러면 홀수 5를 입력하면 곱한 거니까 1부터 5까지 곱한 거 곱은 120이고 다시 실행시켜서 만약 6 하면 더하니까 1부터 6까지 합은 21입니다. 이제 이렇게 우리가 만든다고 쳐요. 그래서 그럼 이게 이제 한 메인이라는 함수 안에 이렇게 복잡한 내용이 있으니까 사실은 자 1부터 n까지 곱하는 거, 1부터 n까지 더하는 거 이런 것들은 우리가 따로 우리가 정의를 할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여기서 먼저 sum이라고 하는 것은 1부터 인테저 n까지를 더하는 건데 결과가 int죠. 그래서 함수 메인하고 똑같이 자 sum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먼저 1부터 n까지 더하는 거니까 인테저 i가 하나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리절트가 있어야겠죠. 인테저 리절트는 sum은 처음에 0을 시작해가지고 for i는 1부터 i가 n까지 i를 일씩 증가시키면서 리절트에다가 i를 다 더해가지고 그 다음에 최종 결과를 return result 이렇게 하는 거죠. 여기서 이제 함수에서 변수 선언하는 거 body 그 다음에 result 얘가 이렇게 나눠져 있어야 되겠어요. 자, 그러면 이제 sum이라고 하는 걸 정의를 하고 또 뭐 곱하기 비슷하니까 코드를 다 그대로 복사해서 sum이 아니고 멀티플리케이션 해서 멀트하고 처음에 1부터 해야 되죠. 그죠? 리절트에 i를 계속 곱해가지고 n까지를 곱해서 그래서 리절트를 낸다. 이게 이제 곱이에요. 그래서 1부터 n까지 더하는 거 1부터 n까지 곱하는 거 이 두 개를 만들고 그 다음에 함수에는 프로토타입을 적어야 되니까 사실 요거 똑같은데 요거 그대로 가지고 와서 얘는 sum이라는 것은 함수야. 근데 파라미터 한 개 들어가고 그 결과가 인테자야. 이렇게 하는 거죠. 그 밑에 멀트도 똑같이 가지고 와서 이렇게 하면 얘가 펑션 프로토타입이 되겠죠. 그래서 펑션 프로토타입을 정의를 하고 그러면 이건 이제 이걸 할 필요 없죠. 그죠?
그러면 result는 홀수가 곱이니까 mult n 하면 되고, 짝수일 때는 sum n 하면 얘가 다 결과를 얻어가지고 가져오겠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한 줄이니까 필요가 없어요. 그죠? 자, 그래서 일단 실행시켜 보면 결과는 똑같을 거예요. 10 하면 1부터 10까지 합을 구하고, 만약에 9를 하면 1부터 9까지를 곱한 거죠. 자, 그래서 이런 경우에 우리가 여기 굉장히 간단하니까 여기도 리절트도 리절트 필요 없고 똑같이 n 모드 2 해가지고 곱이면 멀트 n 아니면 sum의 n. 그래서 결과가 이게 이제 사실은 long이라 해야 되겠어요. 그죠? long. 우리가 지금 아까 그렇게 했으니까 여기 또 long으로 하고, 그러면 sum도 long이고 mult도 결과가 long이라 해야 되겠어요. 그래서 큰 값을 우리가 리턴한다는 개념으로 long으로 했어요. 그래야지 여기가 에러가 안 나죠. 아까 여기 LD로 했기 때문에 long이 되겠어요. 자, 그래서 실행시켜 보면 그러면 이거 필요 없죠. 이 코드 자체가 필요 없어요. 너무 간단해졌어요. 그래서 얘가 지금 이렇게 이어져 있으니까 이때는 일부러 끊어가지고 이렇게 하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에요. 그래서 n이 홀수면 곱, 짝수면 sum, 이렇게 함수를 바로 호출하는 거죠. 똑같아요. 9 하면 곱이고 다시 10 하면 합이 되겠죠. 자, 이런 식으로 이제 얘를 나눠 가지고 함수로 표현을 했어요. 그죠? 자, 근데 우리가 이런 것들을 다 합쳐 가지고 우리가 원하는 형태로 나누고 싶으면 여기다가 파일을 하나 만들어서 만약에 math 점인데, 이게 math라고 하는 게 math.header 파일이 저기도 있을 수 있으니까 이거 그냥 simple math 이렇게 해봅시다. simple math. 이거 물론 이게 대문자, 소문자를 구별이 안 되는데 파일은 그래도 simple math.c. 자, simple math.c에는 아까 있는 요거 그냥 복사를 해요. long. 그래서 여기는 더 이상 함수 정의가 없어요. simple math에만 들어있어요. 자, 근데 우리가 얘를 메인에 요 있는 펑션 프로토타입 있죠? 얘를 복사를 해가지고 파일 하나 더 만들어요. simple math.header 파일. simple math.header 파일에는 여기 펑션 프로토타입만 딱 들어있어요. 알겠죠? 그럼 요 함수를 쓰려면 항상 여기에 shop include 원래는 이게 스탠다드 io.header 파일 이렇게 시스템 헤더 파일을 했지만 우리 내가 만든 거니까 다운표를 하는 거죠. 그죠? 그럼 다운표 하면 요 디렉토리, 현재 우리가 작업하고 있는 디렉토리에 simple math.header 파일을 include 하면 요 안에 펑션 프로타입이 다 들어있기 때문에 이걸 그대로 이제 사용을 하고, main.cs도 이걸 쓰면 안 되고, 이렇게 해서 자, 스탠다드 io.header 파일은 printf나 scanf나 이런 걸 쓰기 위해서 쓴 거고, simple math.header 파일은 내가 방금 만든 mult나 sum이나 이런 걸 쓰기 위한 건데, 그래서 이게 simple math.header 파일은 여기 있죠. 이걸 그대로 include 하기 때문에 컴파일 할 때 자연스럽게 이런 것들에 대한 펑션 프로토타입이 헤더 파일에서 이미 다 declare
되어 있죠. 선언이 되어 있을 거예요. 자, 이렇게 하면 똑같아요. 그죠? 이 전체를 다 컴파일 해가지고 요 심플 메시지 헤더 파일에 있는 이 함수와 그 다음에 메인에 있는 이 코드와 합쳐가지고 하나의 실행 파일인 main.exe가 만들어지는데, 그게 바로 여기 보면은 여기 좀 복잡한데 뭐 이건 이해할 필요는 없어요. 그래서 각각 main.c와 simpleMessage.c를 각각 컴파일 해가지고 이거 두 개를 링크하죠. 합쳐가지고 첫 시간에 우리가 배웠어요. 이게 합쳐서 링크해서 연결시켜서 main.execution exe 파일을 하나 만든다, 이런 의미예요. 그래서 각각 파일들이 여러 개 따로 이렇게 분리되어 있어도 이런 식으로 각각 다 합쳐가지고 따로따로 컴파일한 후에 그걸 합쳐가지고 하나의 실행 파일을 만들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럴 때 독립된 다른 어떤 파일에 있는 함수들을 그것에 대한 펑션 프로토타입을 우리는 헤더 파일에다가 넣어놓고 그것만 필요할 때는, 멀트가 필요할 때는 그 해당되는 헤더 파일만 인클루드 해가지고 쓰면 되겠다. 그죠? 자, 그래서 사실은 이제 이렇게만 하면 우리 함수에 대한 모든 걸 다 한꺼번에 다 이해를 했어요. 자, 그러면 다시 되돌아가서 설명을 들어볼게요. 자, 그래서 조금 전에 우리가 봤던 그 코드들에 대해서 뭐 그대로 사용을 하면 되니까 이것은 우리 이미 설명을 다 했으니까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함수 만들기는 아까 방금 코드를 설명하면서 어느 정도 설명을 했는데, 프로그래머가 만드는 함수도 메인과 같은 구조로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래서 sum이라고 하는 것은 함수의 이름이고, 함수의 이름, 그 다음에 여기 괄호 열고 괄호 닫고 안에 있는 것은 실제 함수가 입력으로 들어가기 위한 이 매개 변수,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럼 그것의 자료형이 딱 정의가 되어야 되니까 인테자 해서 이제 있고, 그것에 대한 코드가 쭉 실행되고 마지막 결과 리턴되는 애의 타입이 여기 앞에 있죠. 그래서 얘는 함수의 수행 결과의 자료유형인 반환값, 이게 리턴 값이라고 그래요. 반환값에 대한 자료유형이 있죠. 그래서 요 long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 있고, 그 다음에 입력은 인테자고, 여기에는 함수 이름에 sum이라는 이 블랙박스 이름이 있고, 이렇게 구현이 된다, 그죠? 그래서 함수는, 이게 함수가 구현되어 있는 부분은 함수의 머리, 헤더와 몸체, body가 있고, 몸체는 중괄호인 괄호 열고 괄호 닫고로 구성되어 있다, 그죠? 그 다음에 함수 헤더, 함수 머리라고 하는 것은 실제로 이제 이 반환값에 대한 타입, 함수 이름, sum, 매개 변수, 이렇게 세 개가 연결되어 있는 게 함수 헤더가 되겠다. 여기 함수 헤더고 얘는 함수 바디, 이렇게 구성이 된다, 그죠? 자, 그래서 함수가 존재하는 프로그램의 두 가지 형태인데, 우리가 원래 앞서 봤듯이 함수 프로토타입을 항상 먼저 선언을 하고, 왜냐하면 sum이라고 하는 애가 메인에서 sum이라는 애가 딱 나오면 얘가 sum이라고 하고, 얘는 함수야, 파라미터 이렇게 들어가고, long이야, 리턴 되는 값이, 그래서 세미콜론, 이게 중요해요. 이거 항상 빼먹으면 안 되죠, 그죠? 한 문장이니까.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함수 원형, 펑션 프로토타입이라고 했어요. 그걸 먼저 항상 선언하고 그 다음에 함수를 써야 되죠. 그럼 실제 뒷부분에는 구현된 부분이 있죠. 함수를 정의한 것. 근데 이것은 다른 파일에 갈 수도 있고 아니면 이 파일에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이렇게 되어 있는데, 만약에 이 함수가 굉장히 간단하고 크지 않으면 얘를 바로 함수 구현을 메인 앞에다가 함수 구현을 바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는 함수 프로토타입 필요 없고, 이 함수 정의하는 부분을 먼저 선언을 하고 정의를 한 후에
썸을 쓰면 당연히 여기에 이미 있으니까 바로 알 수가 있죠. 그리고 이렇게 쓸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게 1번이고 이게 2번인데 일반적으로는 펑션 프로토타입을 해놓고 이렇게 쓰는 게 좋겠다. 이게 이제 일반적인 형태예요. 그래서 이거를 다른 파일에다가 넣을 수도 있고, 다른 파일에 넣으면 이거에 대한 함수 원형을 이렇게 직접 여기다 써놓으면 되죠. 근데 요렇게 함수 원형을 일일이 다 적지 않고 이런 것들 아까 현대로 이 파일.c 소스 코드가 있으면 이거는 파일.헤더 파일이라고 만들어 가지고 따로 파일을 관리를 하면 훨씬 더 깔끔하게 되겠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아까 예제에서 sum or mult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이미 했는데 이걸 하나의 파일로 구성할 수도 있고 다른 파일로 구성할 수도 있고 이거는 우리가 이미 예제를 보면서 다 설명을 했어요. 그죠? 자, 그래서 여기에 함수를 프로타입 있고 그 다음에 메인에서 각각 함수를 호출하고 그 다음에 함수를 다시 구현을 따로 하고 이렇게 되어 있다. 그죠? 이것을 하나의 파일에 넣을 수도 있고 아까처럼 따로 파일을 따로 만들어서 쓸 수 있어요. 그래서 아까 앞부분에 있는 그 실제 동영상 파트 부분을 잘 모르는 학생들은 다시 한번 반복해서 쭉 보면 지금 설명하는 것이 뭘 의미하는지 알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앞서 봤던 프로토타입 대신에 함수 정의 부분을 앞에다가 메인 앞에다가 넣으면 프로토타입 필요 없이 바로 메인에서 함수들을 바로 호출해서 쓸 수가 있겠다. 그죠? 자, 그래서 이제 함수 원형은 함수를 사용하기 이전에 함수의 헤더 부분을 미리 기술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냥 함수 머리 부분하고 똑같아요. 함수 헤더 파일은 함수 헤더는 함수 머리 부분은 실제로 구현하는 부분의 그 함수의 머리 부분인데 그것이 함수 원형하고 사실 똑같죠. 아까 그래서 제가 그 부분을 복사해 가지고 위에 올렸죠. 대신에 세미콜론으로 종료가 돼야 되겠어요. 자, 그래서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여기에 만약에 함수 구현하는 데서 아까 long sum에 int 뭐 a 그러면 이 a라고 하는 것은 이 함수 구현에서 항상 그 a를 써야 되죠. 근데 여기 있는 함수 프로토타입에서는 여기는 이걸 a 아니면 이게 n 뭐 k 이게 해도 이것은 그냥 의미가 없어요. 단지 거기에 파라메타가 인테자야 한 개가 들어가 입력으로 요것만 알면 되기 때문에 이 뒤에 있는 이 변수 이름이 의미가 없어요. 여기서는 실제로 함수 구현하는 데서 요 입력 값을 가지고 써야 되니까 요 변수 이름은 항상 같이 써야 되지만 그래서 그 입장이 조금 다르다. 그래서 사실은 함수 이름도 안 써도 돼요. 그죠? 자, 그래서 다시 아까 있는 예제에서 보면 여기 되돌아와서 이 헤더 파일에 얘는 지금 뭔가 하면 여기서 이 n이라는 거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인테저 한 개가 들어간다. 이렇게 해도 된다. 이거죠. 그래서 sum이라고 하는 것은 인테저 한 개가 들어가. 여기서 여기 뭐 n 아니면 뭐 k 아니면 뭐 i 이 변수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 알겠죠? 그래서 다만 이 구현하는 데서 요 n은 우리 여기서 n을 여기 쓰고 있으니까 만약에 n이 아니라 만약에 리미트 그러니까 n부터 1부터 리미트까지 한다 그러면 이 리미트는 얘가 리미트라 해야 되겠죠. 여기에 항상 같이 쓰는 거죠. 근데 이건 n은 n 써도 되고 이 함수의 리미트와 이 함수의 n은 별개예요. 그죠? 그래서 이걸 우리가 n2라고 쓰면 여기도 n2라고 써야 되겠죠. 그래서 이 변수 이름과 이 변수 이름은 이 함수 안에서는 요걸 입력받으면 얘를 여기서 같이 써야 되는 제약이 있고 헤더 파일의 프로토타입에서는
그 변수가 아예 없어도 된다 이런 말이에요. 이게 실행시켜 보면 당연히 실행이 되겠죠. 그래서 20 하면 합이 210이다 이렇게 나오는 거죠. 자, 다시 우리 설명에 가서, 자, 그래서 함수 원형이 코딩되는 부분은 일반 우리 소스 파일 또는 헤더 파일에다가 이렇게 같이 모아서 묶어 놓을 수가 있는데, 그래서 이제 시스템 라이브러리 같은 경우에는 모두 함수 원형을 여러 헤더 파일에 나눠 가지고 분산시켜 놨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미 배웠듯이 함수 printf는 그 원형은 프로토타입은 헤더 파일인 standard.헤더 파일에 정의되어 있죠. 그리고 math는 수학, string은 문자열, time은 시간, c타입은 문자 관련, 캐릭터 관련된 거, standard library.헤더 파일은 여러 유틸리티 함수들이 들어있다. 그래서 사실은 이제 여러분이 코딩을 배운다는 것은 이런 라이브러리 함수들이 뭐가 있는지를 다 이해를 해야지 나중에 관련된 함수들을 이용해 가지고 수월하게 코드를 코딩할 수 있겠죠.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이 직접 다 구현해야 되는데, 자, 그 다음에 이제 함수의 구현에서 보통은 만약에 전혀 리턴되는 값이 없으면 우리가 그냥 void라고 쓰면 되겠어요. 여기 리턴이 없죠. 그냥 이걸 호출하면 그냥 printf에서 이게 그냥 문자 이렇게 쭉 출력되는 게 끝이죠. 그 다음 여기에는 void라고 하는 것은 파라미터가 아무것도 없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인자의 void 아무것도 없는 것은 그냥 이렇게 아무것도 없이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void print 코리아 가로 열고 가로 닫고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훨씬 더 정확하게 여기에 파라미터가 하나도 없다 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이게 void라고 적는 것이 훨씬 더 좋겠어요. 그 다음에 함수의 헤더는 함수의 반환값의 자료 유형과 함수의 이름 그리고 괄호 사이에 인자 목록으로 구성된다. 이거 이미 다 된 거예요. 그죠? 자, 그 다음에 이제 함수 정의의 자료 유형은 반환값이나 인자의 자료 유형들은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그런 기본 자료 유형을 쓸 수가 있겠죠. 자유롭게. 그래서 캐릭터, short, int, long, float, double 뭐 여러 가지 것들을 다 쓸 수가 있어요. 그런데 앞서 봤듯이 반환값이 없는 경우에는 void라고 하는 키워드를 쓰는 것이 좋겠다. 인자가 없어도 void라는 키워드를 인자 목록에 기술했었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반환값을 아예 생략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거는 이제 그럴 때는 int일 경우에는 아예 없어도 돼요. 그런데 보통은 이렇게 하지 않아요. 안 해도 되지만 항상 int면 int라고 적는 것이 우리가 실수를 줄일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반환값을 생략하는 프로그래밍 코딩 방법은 적절하지 못한 방법이죠. 그래서 반환값을 반드시 기술하는 것이 좋겠어요. 그래서 앞서 우리가 이미 했지만 1부터 n까지 합을 구하는 함수 정의 long, sum 해서 이렇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항상 중요한 것은 sum에서는 리절트를 0으로 출발해 가지고 계속 더해야 되겠죠. 그리고 곱하는 것은 1로 초기해 가지고 계속 곱해야 되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실제로 요 함수 안에 코딩하는 부분들은 여러분이 신중하게 완벽하게 해놔야지 그 다음부터는 이제 요 함수를 계속 갖다 쓰면 되니까. 앞서 봤듯이 실제 코딩 스타일은 이 함수의 변수를 쓰는 파트와 그 다음에 이 실제 body와 그 다음 리턴 되는 것을 세 등분을 이렇게 분리하는 것이 좋겠어요. 라인으로.
그리고 물론 이 body 안에서도 우리 의미적으로 우리가 문장을 하나의 패러그래프로 쫙 해가지고 모든 걸 다 넣는 것보다는 적절하게 이 문장과 문장이 붙어가지고 하나의 문단과 또 다른 문단을 좀 구별해 놓으면 우리가 글을 해석하는데 훨씬 리더빌리티가 좋아지듯이 실제 이 코드도 그렇게 이제 한 줄씩 적절하게 띄워가지고 구분해가지고 작성하는 것이 우리가 전체 코드를 이해하는데 아주 좋겠어요. 그리고 적절하게 여기다가 이제 이 코멘트들을 달아가지고 좀 의미들을 이렇게 분리시키는 것도 리더빌리티에 아주 좋은 거예요. 그래서 처음 여러분이 이제 코딩을 배울 때는 이 기능적으로 결과가 제대로 나오는 것에만 관심이 있지 이런 스타일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데 이런 스타일을 코드 스타일을 계속 이 처음부터 그렇게 이제 익히면 나중에 아마 개발을 하는 데 있어서도 다른 사람들이 여러분의 코드를 읽을 때 아주 이렇게 즐거워할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욕 나오죠, 그죠? 자, 그 다음에 이제 함수 호출이 있는데 함수 호출은 간단하죠. 함수 이름과 그 다음에 이제 이 파라메타에 적절한 인자를 넣어가지고 우리가 구하면 되겠죠. 그래서 mult8 하면 이제 result mult가 있어요, 그죠? 그래서 이것은 이미 이제 우리가 이 코드를 보면 다시 와서 이미 mult와 sum을 다 만들어 놨기 때문에 이제 양의 정수를 하나 입력하세요 해서 우리는 이제 얘는 이 코멘트를 처리하고 for i는 1부터 n까지 i를 1씩 증가시키면서 printf에 자 1부터 %3d까지의 합은 %ld입니다 하고 뉴라인을 한 후에 i를 두고 sum의 i 이렇게 하면 되게 돼요. 그러면 1부터 n까지 자 1부터 1까지의 합은 1입니다. 1부터 2까지의 합은 얼마입니다. 이렇게 이제 자유롭게 우리가 sum이 이미 있기 때문에 우리가 sum을 이용해 가지고 다양하게 이렇게 쓸 수가 있죠. 만약에 10 하면 자 1부터 1까지 합은 1이고 1부터 2까지 합은 3이고 1부터 3까지 합은 6이고 이런 식으로 이제 우리가 만들 수가 있는 거죠. 그죠? 뭐 곱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렇게 함수가 만들어지고 나면 그러면 이제 이 메인 함수에서는 그 함수들을 활용해 가지고 더 복잡한 문제들을 우리가 풀 수가 있겠어요. 자, 근데 주의해야 되는 것이 이렇게 인자를 잘못 기술하면 이제 에러가 발생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도 내가 실제 코드에서 보면 우리가 n이라고 하는 것을 처음 쓸 때 여기에 인테자 해서 n을 썼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제 이 n이 우리가 만약에 printf 해서 %d n 더하기 3 이렇게 하면 얘가 알아서 요 n 이 아이덴티파이어에 플러스라는 애는 있을 수 없으니까 여기까지가 토큰이 잘려가지고 n이라고 하는 정수가 여기 있구나, 변수가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만약에 함수에 여기 sum에 integer 이렇게 해서 이제 두 개의 sum인데 얘는 sum이 integer 두 개를 가지고 하는 함수다. 이렇게 하면 이 sum과 이 sum은 다르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얘는 identify 함수 이름은 같지만 여기에 있는 변수 인자가 하나만 integer 하나만 들어가니까
얘는 내부적으로 어떻게 되는가 하면 함수 이름과 그 다음에 여기에 있는 이 파라메타의 타입까지 다 합쳐가지고 하나의 아이덴티파이어로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똑같은 이름이라도 홍길동이라도 대구에 있는 홍길동과 서울에 있는 홍길동 혹은 주민등록번호가 뭐인 홍길동 이렇게 구분할 수 있듯이 함수도 함수 이름만 같다 해서 같은 게 아니라 여기에 있는 요 파라메타의 타입과 개수, 그 다음에 이제 리턴 값은 사실은 달라도 우리가 구별할 수가 없어요. 이것만 보면. 그래서 그걸 같이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는 만약에 원래는 인자가 하나인 것만 아까 앞서 정의했는데 이렇게 인자가 두 개인 것을 사용한다든지 그러면 얘는 처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함수 호출이 잘못됐다가 아니라 그냥 처음 보는 애다. 얘는 얘도 처음 보는 애야. 이렇게 인식이 된다 이거죠. 그 다음에 이제 인자가 없는 void 같은 경우에는 그렇더라도 우리가 얘가 함수 이름인지 아니면 변수인지를 구별하기 위해서 항상 함수를 할 때는 중괄호를 쓴다 이거죠. 그래서 호출할 때는 여기다가 sum에 가르고 void 이렇게 하지 않아요. 그렇게 하지 않고 호출할 때는 만약에 인자가 없다면 그냥 이렇게 적죠. 이렇게 갈로 열고 갈로 닫고, 대신에 이것을 함수 프로토타입이나 혹은 함수를 실제로 구현하는 정의하는 곳에서는 sum에 void 이렇게 적는 것이 좋겠다 이거죠. 자,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프로그램이 실행되는 순서는 메인에서 첫 줄부터 계속 순차적으로 되지만 함수를 호출하게 되면 바로 이 가서 여기를 쭉 실행하고 리턴되는 값을 가지고 와서 다시 여기다 리턴한다. 이게 이제 함수의 프로그램 실행 순서가 되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앞에서 예를 든 것처럼 이 sum을 여러 번 불러도 되는 거죠. 그럼 부를 때마다 갔다가 와서 결과를 내고 그거 쓰고 또 부르면 또 가서 오고 이렇게 이제 함수를 계속 가서 실행시키고 다시 되돌아오게 되겠다. 자, 근데 조금 전에 우리가 여기서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리절트는 sum의 5 더하기 멀트의 7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죠. 그럼 얘는 이밸리에이션 할 때 순서대로 하는 거죠. 그래서 sum 5를 먼저 부르죠. 그럼 가서 쭉 오고 리턴된 값을 가지고 오고 더하기 또 멀트를 하면 또 가서 쭉 실행하고 다시 와서 그 값을 가지고 와서 더해 가지고 그 값을 리절트에 넣죠. 그죠? 그러니까 어차피 지금 이 함수도 그냥 하나의 이밸리에이션이라고 보면 돼요. 익스프레션이라고 보면 되겠어요. 그래서 익스프레션의 한 부분으로 그냥 이밸리에이션 하려고 가서 실행시키고 호출해서 다시 들어오고 이렇게 하면 되겠다. 그러니까 우리가 앞에서 5 더하기 sin x 이렇게 하면 우리가 이 sin x의 결과값을 x의 결과값인 이 sin 가지고 5를 다듯이 그러니까 수학에서의 그 함수와 동일한 메커니즘으로 실제 함수 프로그래밍에서는 구현이 되어 있어요. 자, 함수 인자는 필요하면 이용하고 필요 없으면 함수의 인자 부분에는 인자가 없다는 void를 가지고 기술을 하면 된다. 그죠? 지금까지 우리가 봤듯이. 그리고 함수의 인자는 함수를 호출하는 부분과 함수가 실행되는 부분에서 서로 필요한 값을 교환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int 만약에 이런 함수가 있다. int integer a, integer b 해서 return a, b 하면 sum에 7과 8 이렇게 하면 호출한 시점에서 7이 A에 싹 들어가고 8이 B에 싹 들어가서 이거 실행 다 되고 난 후에 그 결과값이 15가 리턴되면 이 값에 이밸리에이션 된 결과값이 15예요. 그럼 이것을 우리가 A에다 넣는다. 그러면 A에 15가 들어가겠죠. 그죠?
자, 그런데 아까 얘기한 대로 이렇게 A, B 두 개를 들어가면 A 더하기 B라고 하는 거고, 만약에 한 개만 들어가면 1부터 n까지 더하는 거다. 이렇게 하면 이 두 개를 이 함수와 이 함수는 다른 것으로 해석을 할 수가 있고, 프로토타입에서 실제로 이제 이렇게 프로토타입인지 아닌지는 여기 세미콜론이 있으면 얘는 프로토타입이죠. 그죠? 함수에 대한 선언이에요. 그러면 선언에서 이 A와 B는 의미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타입만 적어서 쓸 수가 있다. 이거 앞에서 우리가 이미 했던 이야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부분이 좀 어렵고 중요한 부분인데, 이제 formal parameter와 real parameter, 형식 인자와 실 인자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형식 인자는 함수 정의 구문, 정의 구문이라는 것은 구현한 부분이에요. 구현한 거. 구현한 부분에서 이 A, 이건 우리가 그냥 형식 인자예요. 우리가 그래서 실제로는 이 값이 뭐가 배정될지 몰라요. 단지 어떤 값이 있다고 보고 B도 있다고 보고 우리는 return A 더하기 B 이렇게 해서 이 A는 혹은 이 B는 formal parameter라고 형식적으로 있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고, 실제로 이제 sum에 AB 할 때 이 AB는 그냥 AB가 아니라 위에 있는 evaluation 해가지고 뭐 sum에 우리가 A 더하기 5 B 더하기 7 이렇게 넣을 수 있죠. 그러면 이 호출하는 시점에서 A 더하기 5가 evaluation 되는 거죠. 그럼 A가 원래 3이었으니까 A 더하기 5 해서 8이라는 이 값이 값, 실제 값. 그 다음에 B 더하기 7은 B가 4니까 B 더하기 7 하면 이제 11이라는 값. 이 값이 sum이라고 하는 호출한 시점에서는 딱 결정이 돼 있어야 돼요. 그죠? 그래서 그걸 우리가 real parameter, 실제 값이에요. 실제 값. 그래서 그 값이 호출되면 이 8이 쭉쭉쭉 가가지고 A에 속 들어가고 11이라는 값이 쭉쭉쭉 B에 속 들어가서 그 값이 실행을 된 후에 그 결과값이 다시 리턴 돼가지고 여기 오는 거죠. 그래서 형식 인자에 실제로 함수를 호출한다는 말은 실제 리얼 파라미터 값이 호출하는 시점에 이 포멀 파라미터 형식 인자의 값이 assign 된다 이렇게 얘기하면 되겠어요. 그리고 그때 이 값들은 일반적으로 우리가 A는 5 할 때 형식대로 얘가 이 값으로 타입이 같아야 되겠죠. 만약에 타입이 다르면 우리가 컨버전 할 수 있느냐 보죠. 우리가 만약에 이제 우리가 A는 인테자인데 여기다가 5.2 이렇게 넣으면 이게 이제 워닝이 생기죠. 동일한 방식대로 그것이 워닝이 생길 수가 있겠어요. 자, 그 다음에는 이제 실행되고 난 이후에 결과값을 우리는 바로 반환한다. 그죠? 리턴 값을 전달하겠죠. 그래서 이 호출된 함수가 실행되고 난 이후에 그 결과값이 반환돼서 함수를 호출한 부분으로 다시 되돌아오게 되겠죠. 그래서 이제 반환값이 있는데 여기서는 반환값은 기본적으로 하나만 이용할 수가 있어요. CS는. 그래서 입력되는 인자로 전달하는 것은 여기 이제 실제 리얼 실인자가 리얼 파라미터가 이게 formal 형식 인자에다가 값을 여러 개를 전달할 수 있죠. 파라미터가 몇 개냐에 따라서. 그렇지만 함수가 실행되고 난 이후에 리턴 값은 하나만 리턴할 수 있다. 알겠죠? 하나만. 이게 우리가 C에서만 그래요. C에서만. 뭐 다른 것에서는 여러 개를 동시에 반환할 수 있는데 최근 프로그래밍 랭귀지는 어쨌든 C는 하나만 리턴한다. 그리고 이 리턴하는 것을 우리가 또 다른 의미는 리턴문이 가지고 있는 의미가 어떤 특정한 값을 반환한다라고 하는 의미도 있지만 함수가 이제 종료된다라고 하는 의미도 있어요. 그래서 컨트롤이 그 함수에서 실행을 쭉 되다가 문장 실행되다가 언제든지 return이라는 문장이 만나지면 거기서 다시 함수는 종료되고 함수를 호출한 곳으로 다시
제어가 넘어가는 그런 의미를 같이 품고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어떤 함수가 아무것도 리턴하지 않는 void 함수다. 그래서 void print korea가 있었죠, 그죠? print korea 있으면 여기서 그냥 return 할 때는 아무것도 우리가 반환할 게 없으니까 그냥 return하고 세미콜론 이렇게 하면 앞에 무슨 뭐 작업을 하고 return 세미콜론 하면 그냥 void이기 때문에 그냥 return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return 세미콜론 이렇게 할 수가 있다. 그 다음에 return하고 어떤 연산식이 될 수도 있고 갈로 할 수도 있고 그런데 뭐 일반적으로 이제 이걸 많이 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시스템 라이브러리에서 우리가 여러 가지 것들, 매스에 대한 시스템 라이브러리를 우리가 계속 알아가야 되는데, 예를 들면 뭐 더블 SQRT, 스퀘어 루트 제곱근을 구하는 거, 루트 X를 구하는 거죠. 그 다음에 long 더블 X, log이 아니고 로그, 그럼 로그 2예요, 로그 2. 그 다음에 로그 10 하면 로그 10이 되겠어요. 그 다음에 파워 하면 x의 y승. 그 다음에 실링 하면 x보다 작지 않은 가장 작은 수. 그죠? x보다 작지 않은 작은 수니까 이게 x의 이거죠. 만약에 5.3의 실링 하면 x보다 작지 않으니까 6부터죠. 6. 이게 6이에요. 6, 7, 8, 9가 다 작지 않은데 5.3보다 5는 작고 5.3보다 큰 건데 가장 작은 수 이게 6이죠. 그 다음에 플로어라고 하는 것은 x의 수학적으로는 이렇게 표시하죠. 그래서 x보다 크지 않은 수 중에서 가장 큰 수. 그러니까 5.3을 이렇게 하면 5.3보다 크지 않은 수가 5부터 있죠. 5죠.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버림이죠, 버림. 이건 올림이고. 그래서 실은 올림이고 플로어는 버림이에요. 그 다음에 앱솔루트는 절대값. 뭐 이렇게 정의가 돼 있고 그걸 쓰면 되겠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프로그램의 연습으로 다음과 같이 한 개인의 성적을 별표의 가로막대 그래프로 표현하는 프로그램을 작성하자. 자, 그러면 두 개의 함수로 수행이 되는데 하나는 제목 출력하는 함수, 막대 그래프를 그리는 함수 이렇게 두 개를 만들어 가지고 우리가 프로그램을 작성을 해보자. 그죠? 우리 이런 걸 우리가 히스토그램이라고 하는데 뭐 이름 있고 74점이면 별표 7개, 별표 2개, 4개, 9개 이런 식으로 이제 출력한다. 자, 그러면 요 헤더 파일을 헤더 부분을 출력하는 프린트 헤딩이라고 하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한 줄을 출력하는 프린트 히스토그램이라고 하는 것을 작성을 해보자. 그러니까 만약 이런 문제가 있으면 이렇게 나눠 가지고 하는데 여기 있는 이거는 다 동일한 방식으로 되니까 하나의 함수 호출을 하면 되겠죠. 그래서 이제 구현을 할 때는 프린트 헤딩, 그 다음에 프린트 히스토그램 이렇게 따로따로 만들어 가지고 구현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럼 우리가 요거를 한번 실제로 한번 우리가 어떤 식으로 코딩 하는지를 한번 실습을 해보면서 수업을 마치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우리 앞에 있는 부분들을 일단 생략을 하고 아깝지만 자 딜리트하고 얘도 딜리트하고 자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이 상태에서 얘도 이제 없죠. 얘는 성적을 입력받아 히스토그램을 출력하는 프로그램이다. 이렇게 하고 자 우리가 두 개를 정의하기로 했어요. 이게 이제 void print
헤딩 void. 자, 그래서 이렇게 이제 만약에 함수의 프로토타입을 정의하지 않고 바로 여기서 바로 구현을 해버리면 프로토타입 필요 없이 여기서 바로 부를 수가 있죠. 그래서 뭐 자 printf 해서 우리가 앞에서 어떻게 했나 하면 축축축축축 넣고 개인별 점수 막대 그래프 이렇게 하고 축축축축 5개 그죠? 그래서 뉴라인 이렇게 되겠어요. 그 다음에 printf 여기 또 하나 더 있는데 void void 이걸 이게 인테자로 하기로 했죠. print histogram 해서 만약에 점수가 들어오면 자 int 뭐 스코어라는 게 들어오면 그러면 이게 인테자 자 리미트라고 하는 걸 하나 만들고 리미트는 스코어 나누기 10 해서 10으로 나눈 나머지 몫을 가지고 별표를 표시하고 싶어요. 자 그러면 for 인테자 i는 0부터 i가 리미트보다 작을 때까지 i를 1씩 증가시키면서 프린트 근데 여기서는 우리가 put 캐릭터 이렇게 했어요. 별표 찍고 마지막에 return limit 이렇게 했다 그죠? 자 이렇게 이제 우리가 해서 하나는 그냥 앞에 헤더 찍고 하나는 별을 스코어만큼인데 스코어 나누기 10 해가지고 별을 찍고 리턴 리미트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테스트를 해보는 거예요. 자 프린트 헤딩 이렇게 하면 뭔가 개인별 점수 막대 그래프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러면 프린트 이렇게 해서 앞에다가 예를 들어서 우리 다른 건 안 배웠기 때문에 그냥 임꺽정이라고 하고 임꺽정이 점수가 여기 74점이에요. 임꺽정이 %d 74점 해가지고 이 상태로 이제 출력을 하고 만약에 인테자 스코어가 74점이라면 테스트 하는 거니까 그 다음에 스코어 이렇게 하면 이제 앞에 히스토그램에 이름과 스코어가 찍히고 그 다음에 프린트 히스토그램 해가지고 스코어를 찍으면 그러면 이제 별표가 찍히겠죠. 근데 이제 조금 달리 여기다가 프린트 F 해가지고 갈로 열고 %d 갈로 닫고 뭐 뉴라인까지 찍어보면 여기에 리미트 해서 프린트 히스토그램 이렇게 하면 여기 하나가 한 짝이에요. 그래서 임꺽정의 스코어가 만약에 74면은 74를 찍고 그 다음에 그에 해당되는 별을 쭉 찍고 그 다음에 리턴 끝나는 거예요. 실행시켜보면 이렇게 74, 7 이렇게 된 거죠. 물론 이게 이제 그 이름이 달라지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이건 이제 나중에 어떤 식으로 처리할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렇게 이런 프린트 헤딩과 그 다음에 프린트 히스토그램을 따로 이렇게 분리해서 코드를 만들 수가
있다. 근데 이제 이 프린트 히스토그램에 리미트를 리턴했는데 여기서는 쓰지는 않고 있죠. 자, 그래서 여기에 프린트에 우리가 뭐 이렇게 해서 만약에 홍길동 42점 이게 42점 뭐 스코어를 넣어도 되고 이렇게 숫자를 넣어도 되고 그래요. 그 다음에 여기에 뭐 우리가 예제에 있는 것처럼 장길산 99점 99점 자 이렇게 하면 뭐 이렇게 막대 그래퍼가 만들어지게 되겠다 그죠. 자 근데 만약에 밑에다가 줄을 하나 더 넣고 싶으면 여기다가 프린트 헤더 말고 푸트 해서 요만큼을 우리가 이렇게 해서 프린트 푸팅을 마지막에다가 찍어주면 실행시키면 뭐 이렇게 찍히겠죠. 근데 이제 얘는 이제 한글이고 얘는 이제 그냥 아스키이기 때문에 길이 조절이 좀 어려울 수 있어요. 우리는 여기서 뭐 적절하게 한 이 정도 해서 너무 많네. 하나만 더 줄이면 자 이런 식으로 이제 만들 수 있죠. 그럼 이건 나중에 우리가 반복문 같은 거 써가지고 이거 이름도 어딘가에 저장되어 있으면 그걸 사용해서 이 히스토그램을 여러 개를 찍어주면 되겠어요. 그죠? 아니면 예를 들어서 for 이게 인테저 i는 0부터 10까지 i 플러스 플러스 해서 여기에 print f 예를 들어서 abc %d i 곱하기 10 더하기 i 플러스 i 빵점도 있으니까 이거 하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볼까요? 그래서 print histogram i 곱하기 10 더하기 i 보통은 이렇게 이제 스코어는 이렇게 하고 여기다가 대신에 스코어를 집어넣죠. 그러면 아마 이름은 똑같이 ABC가 되고 퍼센테이지 해가지고 쭉 찍을 거예요. 얘들은 잠시 테스트용이었으니까 놔두고 이렇게 하면 이제 이게 지금 조금 이상하네요.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2D 아니면 3D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빵점은 이렇게 되고 10점 되는 1개, 20점 되는 2개 이렇게 별표를 마음대로 이렇게 찍을 수가 있겠죠. 여기 이제 우리 데이터 이 학생의 성적은 딴 데 우리가 저장돼 있으면 그걸 우리가 불러와서 써야 되는데 아직까지 이렇게 여러 개의 어떤 이 데이터들을 저장하는 자료 구조를 우리가 배우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테스트를 해볼 수가 있겠다. 어쨌든 프린트 히스토그램은 우리가 이제 점수가 들어오면 그 점수에 대해서 이렇게 별표 하나가 10점으로 해가지고 10으로 나눈 후에
그 별표 개수만큼을 출력을 하고 마지막에 괄호 열고 그 별의 개수를 찍는 이런 형태의 히스토그램을 이런 함수를 만들면 언제든지 우리가 여러 번 이게 불러 쓸 수가 있구나 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배울 수 있는 거죠. 자, 그래서 뭐 이런 형태로 우리가 두 개의 함수를 정의를 해서 문제를 풀 수가 있겠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오늘 우리 수업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